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왜 유리구두는 12시가 지나서도 마법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까? And all will return to what it was before.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유리구두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You shall not go to the ball. 신데렐라는 그토록 기다리던 왕궁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어디선가 요정 데모가 나타나서 마법으로 신데렐라를 파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호박으로 만든 마차를 시작으로 찢어진 드레스도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고 마지막으로는 신데렐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유리구두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정 데모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Remember, the magic will only last so long. With the last echo of the last bell at the last stroke of midnight, the spell will be broken, and all will return to what it was before. 마법은 자정이 지나면 풀리고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파티에 도착해서 왕자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신데렐라는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에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I have to leave. 그러던 중에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궁을 빠져나오게 되지만 요정 데모의 말처럼 마법이 하나씩 풀리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모든 마법은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유리구두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유리구두뿐만 아니라 왕자가 준 다른 쪽 유리구두 역시 그대로였는데요. 과연 이 유리구두는 왜 12시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걸까요? There must be quite a story to go with it. Won't you tell me? Oh, for heaven's sake, let's just go for it. 요정 데모가 마법을 거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원래 있던 물건이나 동물에 마법을 걸어서 변신을 시킵니다.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쥐들이 말로 변하고 도마뱀은 시종, 거위는 마부가 되죠. 신데렐라의 드레스도 아예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가 입고 있던 드레스가 나비 장식이 달린 푸른색 드레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리구두만 유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데렐라가 원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을 때 이 신발에 마법을 부려서 변신시킬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신데렐라의 발에 마법을 걸어서 없던 유리구두가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즉 유리구두는 기존의 것의 겉모습만 바꾼 가짜가 아니라 요정 데모가 유일하게 신데렐라에게 선물한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마차와 드레스를 포함한 모든 가짜들이 마법이 풀리면서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진짜인 유리구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신데렐라의 원조로 할 수 있는 1950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리구두 역시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신데렐라가 원래 신고 있던 신발을 겉모습만 바꿔준 건데요. Glass slippers. 그래서 이때까지는 야, 신데렐라 유리구두는 왜 그대로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리구두만 유독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나름의 근거가 생긴 거죠.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즈니가 2015년 신데렐라 이야기를 실사화하면서 의외로 여러 동화적인 막무가내 설정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리구두가 변하지 않는 것만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왜 유리구두를 신겨보는 방법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얼굴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파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얼굴만 봐도 신데렐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어렵게 모든 여성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발을 신겨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얼굴을 보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신데렐라와 발 사이즈가 같아서 유리구두가 꼭 맞는 누군가가 없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신발을 신겨봐야 했던 이유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은 17세기 유럽에서 기원했지만 이미 5세기 무렵부터 중국, 그리스 같은 여러 국가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의 여성들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적게만 움직였기 때문에 작은 발을 미의 상징으로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일부러 발을 꽁꽁 묶어서 발의 발달을 막았던 전족이라는 악습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무도 맞지 않을 정도로 말이 안 되게 작은 거고, 이 구두에 꼭 맞는 작은 발을 가진 신데렐라는 왕국의 최고의 미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사판 영화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작아서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The magical slipper refused to fit even the most eligible of maidens. 이건 마치 요즘 스마트폰의 지문이나 안면 인식처럼 신데렐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작은 발이 미인을 상징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자연스럽게 지워버린 거죠. 게다가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유리구두를 신겨봐야 했던 이유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Grand Duke. 사실은 왕자가 유리구두를 신겨보는 모든 곳에 동행했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신겨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배신한 음모와 그 주동자를 찾기 위한 나름의 덫이었다는 거죠. 결국 왕자는 유리구두를 신겨보지 않고도 신데렐라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신데렐라라는 이름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타고남은 재를 뜻하는 신더에 여자 이름에 자주 쓰이는 엘라가 더해져서 우리말로는 재투성이 아가씨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가 자신의 귀한 딸에게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신데렐라라는 이름은 본명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붙여준 별명이어야 말이 되지만, 지금까지의 고전에서는 신데렐라가 본명으로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사판 신데렐라의 본명이 엘라입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girl called Ella. 여기에 의붓 언니들이 재투성이라는 의미의 신더를 앞에 붙여서 신더엘라, 신데렐라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된 건데요. Cinderella! That's what we'll call you. 엘라는 왕자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Miss, what do they call you? Never mind what they call me. 아마도 본명인 엘라와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신데렐라라는 이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왕자가 이름을 다시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신데렐라라고 말이죠. Who are you? I am Cinderella.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과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더 이상 창피하지도 숨길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데렐라 이야기의 핵심은 미모로 인한 신분 상승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하층민의 여자가 미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잃어버리고 그 신발을 높은 계급 혹은 왕족이 발견하면서 이 둘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신데렐라 이야기죠.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신데렐라의 진짜 매력이 눈부신 미모가 아니라 용기와 상냥함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전합니다. You must always remember this. Have courage and be kind. We must simply have courage and be kind. Be kind. And have courage.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상냥함이 등장하고, Can you help me, miss? Just a little crust of bread or get a cup of milk? Yes, I think I can find something for you. 용기 있는 태도와 언행들이 부각되죠. I was not able to protect my father from you, but I will protect the prince and the kingdom. No matter what becomes of me. I forgive you. 하지만 이런 설정들을 한두 개 추가한다고 이 이야기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변화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너그럽게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Who are you? I am Cinderella. 지금까지 빨간토끼였습니다.